확인됐습니까?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상 보고 노트 정리하는 거 따로 진행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트 한 권씩 내고 가라 그랬죠? 네. 집에 다 있지? 한 권씩 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숙제한 것까지 적혀있는 노트 내고 그러고 가시면 돼요. 내는 거는 집에 갈 때 저 뒤에 선생님 저기 보면은 어댑터 충전 어댑터 하나 있거든? 저기다 그냥 이렇게 쌓아놔. 알겠지? 각자 거. 자, 그러면 오늘은 부등식의 활용에 대한 얘기, 전반적인 얘기부터 같이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자, 활용이라는 단원이 등장을 했어. 다시. 자,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따지면 두 번째로 보는 활용이라는 단원이야. 첫 번째 1학년 1학기 할 때 1차 방정식 활용할 때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유형 10개 좀 넘게 아마 내가 유형별로 다 잘라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하면서 얘기 다 했었을 거야. 맞지?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그렇게 잘라서 얘기한 거는 결국 식을 만드는 방법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만 한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활용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문제를 일단 무조건 잘 읽어야 돼. 읽고 그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유형별로 잘라서 정리를 했던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읽고 잘 이해가 된다면 굳이 유형별로 잘라서 할 필요가 있어? 없다라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에야 내가 10몇 개 정도 유형으로 막 나눠서 설명하고 막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등교과, 고등교과로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는 유형별로 자르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갑자기 A라는 방법을 사용하다 갑자기 B라는 방법으로 바뀌고 C라는 방법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D라는 새로운 방법이 내년에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유형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따지면 활용이라는 단원 자체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잘 읽고 이해하는 습관들을 들여줘야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이라는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 일단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읽어야 돼.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돼.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 뭐 할 거냐? 미지수라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그 미지수를 정해줘야 돼. 누구를 미지수로 잡을 거냐? 이때 이 미지수 정하기가 생각보다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문제를 막 읽어봤는데 어떤 문제에서 나는 뭐 A를 미지수로 잡았어.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다른 친구는 똑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데서 뭐 B를 미지수로 잡았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읽은 문제와 친구가 읽은 문제는 같은 문제지만 미지수가 서로 다른 걸 놓고 미지수로 잡았던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를 풀이하는 식 자체가 달라지겠지. 그럼 그 식이 달라지면서 누군가의 식은 간편하게 풀릴 거고 누군가의 식은 되게 복잡하게 풀릴 거야. 그렇겠지?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됐을 때 정답은 물론 똑같이 나오겠지만 실제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확인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단한 하나의 팁을 주자면 가능하다라면 미지수를 정하게 될 때 문제를 잘 읽고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시키는 게 있겠지. 그 구하라고 시키는 것을 미지수로 정해줘. 이렇게 풀면은 최소한 80% 이상의 문제들은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럼 남은 20%는 구하라는 거 말고 다른 걸 미지수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유형별로 잘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정하고 나면 이제 3단계 뭘 해야 되느냐? 식을 만들어야 돼. 이 식을 만드는 거는 미지수로 정한 걸 가지고서 식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 식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여러 가지 공식들 있지? 그런 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식을 만들어내야 돼. 확인되시죠? 네. 그럼 식을 만들고 나면 4단계 뭐 할 거야?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식을 풀어야지. 그러면 식을 풀면 뭐 미지수로 정해놓은 x값이 나오거나 부등식이라면 부등식의 범위가 등장을 하겠지? 그럼 걔를 바로 정답으로 사용하면 될까? 안 돼. 마지막 5단계 뭘 해줘야 돼? 그렇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시키는 거. 구하라는 것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 내가 처음에 우리가 미지수를 구하라고 시키는 것을 미지수로 정하라 그랬지. 그러면 식만 풀면 정답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구하라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정해주라는 얘기야.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문제들, 조금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은 이상한 걸 밑으로 잡아놨겠지. 문제 정답과는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풀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정답을 찾아줘라. 이런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식을 계속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근데 이 식을 만든다라는 행위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왜?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싫어하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러고서 식 만들어주면 산수만 드립다 반복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식을 만드는 방법들을 유형별로 한번 잘라서 오늘부터 얘기를 좀 더 해보자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유형별로 한번 잘라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유형을 우리는 뭘로 잡을 거냐? 책에 있는 순서를 지금부터 따라갈 거야. 첫 번째 뭐부터 해볼 거냐? 여러분들 개념편에 보면은 문제들이 있고 유형편에 보면 문제들도 있죠. 그냥 유형편에 나와 있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유형편 49쪽을 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 13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문제가 한 문제, 한 가지 유형 13번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따지고 보면 두 개 유형이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두 개로 분류하자. 오케이? 자, 첫 번째 유형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숫자에 관한 문제로 얘기를 해보자. 숫자에 관한 문제. 자, 숫자에 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들의 포지션을 취하게 돼.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7이니까 70 몇이겠지? 얼마야? 10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 자연수 70 얼마야? 모르지? 70 얼마라고 얘기할지 모르잖아. 7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1의 자리 숫자를 뭔지 모르는 숫자이기 때문에 1의 자리 숫자를 그냥 x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7x라고 쓰면 돼?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숫자에 관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숫자를 풀어서 쓰는 수의 정계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수의 정계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확인됩니까? 그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한다라면 우리는 실제로 숫자를 적어놨을 때 이렇게 적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거는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가 아니라 x 곱하기 y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이렇게 적지 않고 어떻게 쓰게 되느냐? 정확한 자리를 표시해 준다는 거야. 즉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 이 숫자가 합쳐진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74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숫자끼리니까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얘를 따지고 보면 10의 자리 숫자는 7일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4예요. 두 개가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야. 근데 곱하기를 어차피 생략해도 되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곱하기 기호 생략해도 되잖아. 위에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처럼 이렇게 맞춰지게 된 거지. 이게 생략이 돼서.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네. 그럼 만약에 세 자리 숫자야. 10의 자리 숫자가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숫자를 만들어 보래.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A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더하기 B 곱하기 10 더하기 C 곱하기 1이 되겠지? 간략하게 줄이면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런 식의 숫자들을 미지수를 사용해서 만들어 내주실 거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이 아니라면 두 번째, 어떤 유형이 또 등장을 하느냐? 그냥 단순 계산에 대한 얘기야. 단순 계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어떤 수에 10을 더했더니 어떤 수에 10을 더했어. 그랬더니 어떤 수를
두 배 한 다음에 7을 뺀 거랑 똑같더래. 머릿속에 그려지니? 어떻게 식 써야 될까? 어떤 수의 x에다가 10을 더했더니 어떤 수 x에 2배 한 다음에 7을 뺀 거랑 같아지더라. 그래,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하는 문제들이야. 문장을 읽고. 확인돼요? 그래서 수에 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등장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필요한 거를 골라가면서 쓰시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51번 문제를 보는 거야. 뭐라고 나와 있어? 어떤 수의 2배보다 10만큼 작은 수는 30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이는 51번 문제는 부등식으로 문제가 등장하겠구만.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수라고 부르는 애를 구하라고 시켰으니까 미지수 x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이때 어떤 수의 2배보다 10만큼 작은 수는 했지? 그러면 어떤 수 x의 2배보다 10만큼 작으니까 10을 빼겠죠? 이 숫자는 30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3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그렇지.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식이 만들어지고 끝나는 거지 뭐. 풀면 되겠지? 어떻게? 이항하지? 그러면 2x가 40보다 이하가 되겠지? 그럼 x는 결국에 20보다 이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문제에서는 가장 큰 수 찾으라 그랬지? 누굽니까? 20. 그래, 20. 이렇게 그냥 정답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유형 숫자에 관한 문제에서 식을 만드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방정식을 만들 때 우리는 똑같이 이해했었잖아. 여기 그냥 등호 대신에 부등호 대신에 등호로만 바뀌면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부등식 활용은 차이가 없어. 방정식 활용이랑 그냥 똑같이 편하게 가면 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두 번째 유형은 연속하는 수에 관한 문제야. 연속하는 수. 자, 연속하는 숫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연속하게 되는 세 개의 숫자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만들려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냐? 어떻게? 그래, 숫자가 세 개가 필요한 거지? 그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필요하지? 이 세 개의 숫자는 각각 얼마씩 차이가 날까? 1차이.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애를 x, 여기를 x 빼기 1, 여기를 x 플러스 1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었지? 물론 원래대로 따지면 x랑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뭐 혹은 여기 x 빼기 1, x 마이너스 2 뭘로 쓰든 상관이 없어. 근데 굳이 위에 걸로 얘기를 한 이유는 얘네 세 개를 더해봐. 3x가 돼버리지. 얘네 세 개 더해봐. 3x 플러스 3 더하면 3x 마이너스 3 뭐가 계산하는데 편하겠어? 그래서 밑에 걸로 하지 말고 가운데 있는 애를 x로 잡고 계산하려고 했던 거야. 확인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연속하는 세 개의 짝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가운데 있는 애를 x. 짝수니까 두 칸씩 차이 나면 되는 거지? 두 칸씩. 확인돼요? 세 개의 홀수로 바뀌어도 어때?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지? 단지 가운데 있는 x가 짝수냐 홀수냐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속하는 네 개의 숫자라고 할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만들까? 네 개가 필요하지. 근데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애가 있어 없어? 두 개나 보이잖아. 그러니까 가운데가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 그럼 그럴 때는 가운데 있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x로 해. 그럼 다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쪽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연속하는 숫자들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그럼 이거 가지고서 바로 52번에 나와 있는 문제 가보자. 자, 문제 읽어봐. 연속하는 어떤 세 자연수의 합이 54보다 크다 그랬지? 연속하는 세의 자연수지. 그럼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를 우리는 지금부터 미지수로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제일 작은 애를 x-1, 가운데 거를 x, 제일 큰 애를 x 플러스 1. 그럼 이 세 자연수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x 빼기 1에다가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겠지? 세 개를 더한 게 어떻대? 54보다 크다라고 식을 만들면 되겠네. 확인됩니까? 그럼 쭉 풀면 3x가 54보다 큰 거지? 그럼 결국 x는 얼마보다 커지는 거야? 18보다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 이렇게 x의 범위를 찾았어. 그럼 이제 문제를 봤더니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세 자연수의 합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세 자연수가 되고 싶어. x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만 작은 자연수 3개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x값 얼마겠어? 그렇지. 그래서 x가 19. 그러면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 지금. 세 자연수의 합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3개의 자연수를 찾는 거지. 가운데가 19니까 작은 애는 18, 19, 20이 바로 가장 작은 세 자연수가 되겠네요. 확인됩니까? 그럼 이거 3개 가지고 뭐 하면 돼? 더해서 정답 찾으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야. 적지 마. 아무것도 쓰지 마, 지금. 왜 적느라고 열을 올려? 어차피 영상 촬영 다 하고 있는데. 돌려보면서 적어. 지금 문제 풀이하는 노트들 싹 다 덮어. 왜 그걸 지금 노트에다가 숙제라고 내줬는데 다 적고 있어.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야. 마지막에 나와 있는 평균에 관한 문제 나와 있지? 이건 내가 굳이 안 해도 돼. 평균 구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한번 해봐. 평균 구하듯이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들에 관한 문제에서는 숫자와 연속하는 수에 관한 거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된다. 확인되니? 자, 그럼 바로 옆으로 가서 유형 14번 보이죠? 뭐가 나와 있어? 도형에 관한 문제라고 나와 있지? 얘는 굳이 내가 할 얘기가 없어. 왜 없을까? 어차피 도형이 나오는 순간 뭐 구하라고 시키겠니? 넓이 구하라고 시키겠지. 아니면 부피 구하라고 시키거나. 그러면 도형의 넓이나 부피 구하는 공식들을 다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평사 넓이 뭐야? 아니요. 뭐야, 몰라? 진심이야? 평행사변형의 넓이 뭐야? 미쳤나봐. 왜 이래? 와, 이거 적어줘야 돼? 이걸? 세상에. 뭐라는 거야? 이걸 적어야 된다고? 참나. 그래, 물어보자.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 어떻게 구해? 와, 이거 안 해? 이거 어떻게 알아? 두 번째. 다시 물어보자. 평사. 자꾸 더하기 소리가 자꾸 끼어들어오는데 누구야? 세 번째. 말은 뭐?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뭐 같은 얘기잖아.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 사다리꼴. 우와. 근데 왜 아까는 모른 척 했어? 내가 굳이 쓰기 시작하니까 대답하는 이유가 뭐야? 힘들어 죽겠는데?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오,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오, 4파이 r 제곱. 좋아. 그래. 그런 공식들을 사용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 풀겠니? 못 풀어. 그래서 지금 54번 문제 눈으로 보니까 사다리꼴 나왔지? 식 만들어 놓고 풀면 되겠지? 55번 직사각형 나왔지? 만들어 놓고 풀면 되겠지? 56번 원뿔 나왔네? 그럼 또 물어봐야지. 원뿔의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 원가?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인달비 곱하기 그렇지.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공식 적어놓고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도형에 관한 문제는 그냥 공식 적어놓고 대입하면서 문제 풀면 된다. 확인됐습니까? 자, 네 번째로 가자. 뒤로 하나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최대 개수에 관한 문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나 요새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수업하면서 보는데 이거 초등학교 6학년 책에 나오더라.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최대 개수에 관한 문제가. 최대 개수에 관한 문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계산 문제.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 책에서는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반올림 올림 또는 버림을 하는 문제라고 나오더라고. 같은 거야. 자, 그래서 계산 문제 어떻게 하면 돼? 미지수 정해놓고 식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생각하자. 자, 그러면 지금 57번에 나와 있는 문제 그냥 바로 갈까? 한 개에 900원인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200원 봉투 한 장에 담아서 전체 금액이 6,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고 물어봤지? 그럼 우리는 미지수 x를 뭘로 잡아야 돼? 그래,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개수. 그럼 이제 우리는 식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돼? 900원씩 X개의 아이스크림을 사고 200원짜리 봉투 하나 사고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6,500원 이하. 그냥 바로 이렇게 식 만들어 놓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계산할래? 아니 0부터 지울 건데? 그럼 간단해지는데 왜 그 다음에 이항하면 되잖아. 그럼 9x가 63보다 이하가 되겠지? 그럼 x가 어떻게 되겠어? 7보다 이하가 되겠지. 즉 x는 아이스크림 개수지. 개수가 7개보다 이하로만 사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최대 몇 개 사겠니? 그래, 최대 7개. 이렇게 그냥 정도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안 나올 때가 있어. 여기가 64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니? 7점 얼마 되겠지?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야? 7개. 버림하라는 얘기니까. 확인됩니까? 자, 근데 이 문제가 바뀌었어. 아이스크림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여기 보이는 식만 놓고 보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써놓고. 자, 65리터짜리 물통이거든? 2리터가 차 있어, 이미. 근데 나는 한 번 넣을 때마다 9리터씩 넣을 수 있어. 몇 번 넣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 몇 번을 넣어야 물통을 가득 채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우리는 쭉 풀어서 이렇게 된 결과 얻었지? 그럼 몇 번 넣어야 되는 거야? 8번. 7번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조금 남겠지? 그러니까 몇 번 넣어야 돼? 8번. 그래. 그러니까 나온 결과가 무조건 7점 얼마라고 해서 버려서 7번이 되리란 보장이 없어. 어떤 때는 8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번은 7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이제 문장을 읽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오더라.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들이 같이 등장을 하는 거였지. 단순한 문제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유형 16번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뭉뚱그려서 나왔지. 여기는 문제를 크게 3개로 나눠보자. 자, 일단 61번 문제 봐봐. 형과의 예금액과 동생의 예금액 나와 있지. 뭐 하란 얘기야? 형이랑 동생 돈 집어넣은 거 계산하란 얘기지. 이거야. 그냥 계산 문제. 똑같은 거야. 확인돼요? 근데 60번 문제를 읽어봤더니 단순하게 돈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뭘 시키고 있어? 그래, 나이 계산하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유형 5번째 나이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럼 나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니? 시간은 다 똑같이. TV라고 적어줬던 거. 시간은 다 똑같이. 표그리다. 표 그린다. 또 그거 말고 내 나이가 지금 29이거든? 너 몇 살이야? 저요? 응. 13살이요. 13살? 이런 어린 놈의 새끼. 그래, 13살이라고 치자고. 그럼 우리 나이 차이 몇 살이야? 몇 살 차이 나는 거야? 몇 살이죠? 한국말 몰라요? 그래, 그럼 10년이 지났어. 나 몇 살 되겠니? 39. 쟤 몇 살 되겠니? 23 되겠지. 맞죠? 다시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건데 10년 후에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너 29인데? 라고 얘기를 해. 말이 돼? 안 되죠. 안 되지.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흐를 때마다 나이는 누구나 똑같이 변하게 되겠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즉 X년이 지났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년이 지났어. 그럼 내 나이는 X가 플러스 되는 거지. 근데 나는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X에다가 한 5살 정도 더 얹어줘. 그럼 돼?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이는 누구나 똑같이 먹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뭐 할 거냐? 무조건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내게 될 것이다. 그럼 표를 그리는 방법은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쳐다봐. 왜?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나올 거고 B라는 사람이 나오겠지? 그리고 현재 나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X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X년 전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X년이 됐을 때 나이들을 적어놓고 비교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바로 60번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표를 한번 채워보자.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6세, 딸의 나이는 15세라고 나왔지? 네. 그럼 현재 A를 아빠라고 생각하면 46을 적으면 되겠지? 딸의 나이는 몇 살? 15. 그럼 여기다 15살 적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랬는데 몇 년 후부터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 이하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몇 년이 지나라는 얘기지? X년 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X년 후에 아빠 나이 몇 살이 되겠어? 46 플러스 X. 그렇지. X년 지났으니까. 맞지? 딸은 15 플러스 X. 그래, 나이를 똑같이 이렇게 먹여 놓는 거야. 네. 확인됐죠? 그럼 이제 문제를 마저 읽어보자. 몇 년 후부터 아버지의 나이가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아버지의 나이 46 플러스 X가 어떻게 된대? 딸의 나이의 2배 이하. 그럼 딸의 나이 15 플러스 X에다가 2배를 해야 되겠지? 이거보다 어떻다? 이하다. 이렇게 그냥 식만 들고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그냥 식만 만들면 되는 거야. 어렵니? 아니요. 이미 한번 했던 거라 그런지 그냥 편하게 쭉 가지지? 예. 그래, 이렇게 가면 돼.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62번 문제를 눈으로 봤더니 한번 쭉 읽어볼래? 뭐 하고 있어? 50장의 카드에서 각각 한 장씩 뽑을 거야. 큰 수를 뽑은 사람은 5점, 작은 수는 2점. 그 농구 때 농구. 마치 그거 같지 않냐? 뭐 3점슛 몇 개, 2점슛 몇 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위가위보에서 이기면 3칸 가고 지면 1칸 내려가고 막 이런 거 맞지? 맞아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승부를 가리는 문제들에 해당하는 거지. 승부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우리 뭐하라고 그랬었는지 기억나? 표구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분류했던 이름이랑 조금 다르게 한번 써볼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거니까 승부를 가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자. 승부를 가리는 문제. 자, 왜 승부를 가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기는 게 없어. 나랑 준영이랑 가위가위보를 지금부터 20번을 할 거야. 자, 가위가위보를 막 했어. 결론을 따지고 봤더니 내가 10번을 이겼어. 그럼 나 몇 번 진 거야? 10번. 10번을 진 거겠지? 자, 그럼 다시 내가 15번을 이겼어. 그럼 준영이 몇 번 이긴 거야? 5번. 5번. 다시 말하면 나는 몇 번을 진 거야? 5번. 즉 다시 말하면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을 때 A가 이긴 횟수랑 B가 진 횟수는 같아 달라? 같아. 요것만 기억하면 돼. 즉 승부를 가리는 문제는 표를 똑같이 만들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B라는 사람이 나오겠지? 이긴 횟수가 있을 거고 진 횟수가 있겠지? 확인돼요? A가 만약에 X번 이겼어. 그러면 B는 몇 번 졌다는 얘기야? X번 졌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Y번 졌어. 그러면 B는 몇 번 이겼어? Y번 이겼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크로스되는 대상들끼리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것만 잘 기억해주면 돼. 이긴 횟수랑 진 횟수가. 확인됩니까? 네. 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문제는 간단한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가위가위보를 30번 가위가위보를 할 거야. 30번을 가위가위보를 할 거야. 확인되죠? 네. 이기면 플러스 3점. 지면 마이너스 1점.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A가 30점 이상이 되고 싶어. A가 30점 이상이 되고 싶어. 최소 몇 번 이겨야 되냐? 이 단순한 인간들. 야, 30번 무조건 할 거거든? 지면 1점씩 깎인다고. 10번 이기면 20점 깎이는 거야. 19번. 이게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표부터 채우는 거야. 확인되니? 예. 자, 표부터 채우자. 위에다가 직접 채워보자. A가 몇 번 이겼는지 물어봤지? 그럼 A가 이긴 횟수를 뭐라고 쓰면 돼? X. 그럼 B가 진 횟수는 X. 자, A가 진 횟수는 몇 번일까? 30 마이너스. 그래, 전체 30번 했잖아. 30 마이너스 X. B가 이긴 횟수는 30 마이너스 X. 그럼 이제 식 만들자. 이기면 몇 점? 그러면 3점씩 X번 받았고, 지면 마이너스 1점이지? 마이너스 1점씩 30 마이너스 X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점수가 몇 점? 30점 이상. 이상. 이렇게씩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 30초 드릴게요. 계산해서 X의 범위 빠르게 찾아. 10초 지났다. 30초 드린다고 했잖아요. 10초 지났다고. 20초 지났는데? 다 찾아놨겠지? 지금쯤이면? 5초. 1차 걸로 썼지. 부등식 싹 풀었더니 X가 권준영 씨 뭐 나왔어? 저 이제야 하려고 폼 잡는 거냐? 뭐라고? 못 들었어. 15보다 이상이다? 뭐 나왔어? 저 똑같잖아. 어? 뭐 나왔어?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뿌리 나왔어요. 진짜야? 세 명이 다 정답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왜 너 다르게 나왔지? 아이씨. 그래 이렇게. 그러면 A는 최소 몇 번 이기란 얘기야? 그래 15번. 그러니까 15번 이상 이기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승부를 가리는 문제는 이렇게.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유형 17번 넘어가 보자고요. 유형 17번에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라고 써져 있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거야. 왜 가장 필요할까? 어? 어? 써먹을 때가 있어서. 그렇지. 언제 써먹을까? 지하철. 지하철? 아니? 주차할 때. 어? 주차할 때. 아니, 너네가 나중에 세금 낼 때. 아. 너네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세금 낼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1년에 1억을 벌어. 근데 내가 돈을 안 쓰고 모아두면 세금으로 2천만 원을 낼 거야. 근데 내가 1,000만 원만 기부하잖아? 세금으로 500만 원만 내면 된대. 뭐가 더 이득이야? 기부하고 500만 원 내는 게 더 이득이지.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바꿔놓은 게 이 문제야.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추가 요금에 대한 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세금 낼 때도 가능하지만 다른 때, 핸드폰 요금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통화 무제한이거든? 나는 한 달에 100분 통화를 해. 근데 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3만 원이야. 근데 기본 요금이 1,000원짜리 요금제가 1분 통화할 때마다 100원씩 차감이 돼, 100원씩 돈을 쓰게 될 거래. 그럼 뭐가 더 이득일까? 나는 한 달에 100분밖에 통화를 안 한다 하면. 그러면 만약에 100분 통화하는 사람들은 뭐 기본 요금제일지 새로운 요금제가 이득일지 또 결정이 되겠지? 200분 통화하는 사람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요금을 계산하고 뭔가 더 이득이 될 만한 걸 고르는 것들. 그게 바로 이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계산을 막 하려다 보면은 뭔가 계산이 쉽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 추가 요금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정리해야 돼. 식 정리를 빡세게 해야 돼. 식을 정리해야 돼. 그러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될 거냐? 원래대로라면 표를 그리는 게 참 좋긴 하거든? 지금처럼 똑같이 표를 그리는 방법이. 근데 표 그리라고 하면 또 안 그릴 거잖아. 그릴 거야? 설마요. 그래서 표 그리는 방법 말고 어떻게 하게 될 거냐? 분명히 무언가 비교를 해서 추가 요금을 더 내냐 안 내냐 결정을 하는 거잖아.
즉 A라는 대상에 대한 것과 B라는 대상에 대한 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유리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 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금액을 비교하게 되겠지. 나한테 유리한 거는 금액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야. 내가 버는 입장이잖아? 그럼 많아지겠지. 근데 내가 써야 되는 입장이면 적은 게 이득이겠지. 확인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부터 서울을 가야 되거든? 서울 가야 돼. 택시 타고 한 방에 가면 5,000원이야. 근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갈아타고 갔어. 환승요금 다 포함해서 5,000원이야. 뭐가 더 유리할까? 아니, 둘이 똑같은 거야. 왜? 그냥 금액적인 단순하게 입장만 보면은 둘의 금액은 같은 거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 요인들을, 이런 어려운 말 쓰면 안 되지. 그냥 단순하게 금액적인 입장에서만 봤을 때 둘의 금액이 같으면 유리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크거나 작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겠지. 확인되죠? 그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63번에 있는 문제를 볼 거야. 자, 63번 보면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시간이 30분 이하면 주차요금이 2,500원. 30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요금이 추가된대. 주차요금이 8,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주차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처음에 시간을 몇 분을 주차할지 몰라. 그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거 문제 좀 거리 먼데? 해보자. 자, 63번. 주차하게 되는 주차 시간 자체를 우리는 지금부터 X분이라고 생각하자. 내가 최대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 X분. 확인됩니까? 근데 문제를 봤더니 처음에 30분 동안은 2,500원을 내야 되지. 맞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요금이 얼마겠니? 기본적으로 요금이 2,500원. 맞지? 다시 말하면 내가 1분을 주차해도 2,500원, 24분을 주차해도 2,500원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즉 다시 말하면 X가 25보다 이하잖아? 그러면 요금은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야? 25가 아니라 30. 30분보다 이하면 무조건 요금은 2,500원이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만약에 X라는 주차하는 시간이 30보다 커. 31분째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일단 기본 요금 내야 되지. 추가 요금은 얼마 더 내야 돼? 1분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만 더 내면 되지. 31분 주차했으니까. 그럼 37분을 주차하면 몇 분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을 더 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X가 30보다 크게 되면 요금은 기본 요금 2,500원에다가 추가로 50원씩 추가 주차하게 되는 시간 동안의 금액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다시 37분 주차했어. 몇 분치 더 내야 돼? 7분치. 47분 주차했어. 몇 분치 더 내야 돼? 17분치. 어떻게 계산할 거야? 주차하는 시간 X분에서 기본 요금을 계산하는 30분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니? 그러면 이때 이 계산한 결과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8,000원보다 이하로 나오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8,000원보다 이하. 이렇게 식을 만들면 그만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계산을 해서 이제 X의 범위를 찾아내게 되면 최대 몇 분까지 주차하는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야 돼. 확인되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위에 있는 얘기랑은 조금 다르지? 위에 있는 얘기랑은 조금 달라. 이 위에 있는 얘기들이 지금 여기서는 문제로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65번 문제로 예를 들어줄게. A 사진관에서는 6장을 뽑는데 기본 요금이 8,000원이고 6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비용이 400원씩 추가가 된대. 그게 A 사진관에 대한 얘기야. 그럼 B 사진관은 장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5,000원이야. 무조건 15,000원만 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뽑을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증명사진을 몇 장 이상 뽑아야 A 사진관이 더 유리할까? 혹은 몇 장 이상을 뽑아야 B 사진관이 더 유리할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들어줄게. 옆에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문제들이거든. 자, 이렇게 써줄게. A 사진관은요 6장에 8,000원이라는 기본 요금이 있고 추가 한 장당 계산하기 편하게 400원 가자. 400원이야. 그리고 B 사진관은 무조건 15,000원 이하. 확인돼요? 그러면 사진을 몇 장 이상 뽑아야 현상해야 B가 유리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문제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상 2개를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야. A 사진관부터 보자고. 일단 내가 문제를 끝까지 쭉 읽었더니 사진을 몇 장을 뽑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수 X를 뭘로 잡으면 돼? 내가 뽑는 사진의 수가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A 사진관의 자료들을 정리하는 거야. A 사진관은 일단 기본 요금 8,000원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400원씩 추가로 내야 되지. 얼마치를 내야 될까? 그렇지. 6장은 무조건 8,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확인돼요? 그럼 B 사진관은 장수 상관없지? 무조건 15,000원. 확인돼요? 그럼 문제에서는 B가 유리하냐고 물어봤지? 내가 돈을 쓰는 거야? 받는 거야? 쓰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한 거야? 적은 게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8,000에다가 플러스 400과 x-6을 한 A 사진관의 비용이 15,000원이라는 B 사진관의 비용보다 크면 되잖아. 내게도 작아야 된다며. 확인됩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문제들이야. 이게 추가 요금에 관한 문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게 될 형태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의 모양이 요 A 사진관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이 나뉘어서 문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간단하지 생각보다. 자료 정리만 하면 돼 편하게. 이 정리들을 여러분들이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식 써서 문제 풀려고 하는 인간들이 여기 최소 3이 보여. 1, 2, 3.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8번째로 가보자. 8번째 이거 어차피 지워도 되겠지? 자, 8번째. 8번째 문제는 부등식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문제야.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거야. 뭐에 대한 거냐면 사기치는 문제야. 장사건만. 아니,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줄래? 사기치는 방법이거든? 사기치는 문제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유형 18번이야. 유형 18번이 사기 문제야.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써먹고 있는 방법들이야. 너네 학교에서 소풍 가본 적 있냐? 뭐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 뭐 이런 데로?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그냥 혼자 가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끊을 거야. 요새 얼마니? 한 5만 원 하니? 그냥 할인 없이 그냥 끊으면? 그래,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자유이용권 끊을 사람들 돈 미리 내라고 하지 않았냐? 네. 얼마씩 냈냐? 그거 조금 얼마 깎아줘요. 그러니까 얼마? 그거 10,000원. 10,000원. 깎아줘요. 깎아줘서 4만 원을 냈어. 그러면 그게 깎아주는 게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야. 깎아주는 기준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롯데월드에서는 100명이 모여서 오면 10,000원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200명이 모여서 오면 20,000원 깎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미리 공지를 해놓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뭐하죠? 모아봐야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나랑 친구들이 다 모여봐야 5명밖에 안 돼. 근데 5명이 가서 우리 5명인데 100명 모아 100명치 어떻게든 모아 볼 테니까 깎아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근데 98명이야. 마찬가지로 100명이 돼 안 돼? 안 되지. 깎아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때 사기를 치는 거야. 우리는 98명밖에 안 되거든? 근데 우리 100명이야. 100명치 돈 낼 테니까 깎아줘.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명분을 더 내야 되지. 98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깎아주는 금액을 생각해보면 2명분 내더라도 깎아주는 게 더 싸면 이득이죠. 이득이지. 그러면 사기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90명밖에 안 돼. 10명치 더 낼 테니까 100명이라고 사기를 쳤어. 근데 따지고 봤더니 내가 한 5만 원을 낼 게 아니라 한 5만 6천 원을 내야 돼. 그럼 사기를 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인원수가 모이게 됐을 때 사기를 쳐서 금액을 깎는 방법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 이거 실제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야. 왜 놀래? 많이 간 방법 깎아줘.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데 나도 예전에 한번 선생님 알아봤을 때 그때 뒤로는 안 알아봤는데 이게 있어. 학교라는 단체가 지금 우리가 인원수가 많이 줄었거든. 옛날에는 학교에 학생들 진짜 많았어. 한 반에 막 40명씩 16반씩 이렇게 있었으니까 한 학년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면 우리 때 자유이용권을 끊잖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만약에 롯데월드를 가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롯데월드가 2만 5천 원인가? 그랬어. 자유이용권이 2만 원인가? 근데 학교에서 끊잖아? 8천 원이야. 자유이용권 8천 원이야. 그럼 거의 반값 이하로 떨어진 거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고 진짜로 딱 이거야. 롯데월드 거기 내부에서 전화통화해서 막 이렇게 상담원이랑 해서 이렇게 얘기를 잘 해보면 우리가 뭐 단체다 하면은 단체 관람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몇 명 이상 단체는 몇 프로 할인이 들어가요, 뭐 70% 할인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그 단체 인원이 1000명 이상 단체면 할인을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학교 학생이 만약에 700명밖에 안 돼.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야. 700명들이 그냥 할인 안 받고 들어갔을 때 내는 돈이랑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는 돈이랑 뭐가 더 싼지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 사기치는 문제는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추가 요금에서 두 가지 우리 정리했었지. 지금처럼 두 가지 방법을 다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사기칠 때. 정직한 방법이랑 사기친 막. 그 다음에 사기치는 금액을 비교를 해서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골라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사기를 한번 쳐보자. 자, 이렇게 사기를 쳐보는 거야. 예를 들어줄게. 선생님 집 앞에 극장이 하나 있었어. 옛날에 어렸을 때. 극장이 있었거든. 그 극장이 영화 한 편 보는데 5,000원이었어. 영화 한 편 보는데 5,000원이야, 한 사람당. 근데 이 극장이 진짜 좋았어. 왜냐면 사람이 없었거든. 요새 나와 있는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있지. 그런 프랜차이즈 극장이었는데 집 앞에 사람이 없었어. 그 극장은 유독. 그래서 이 극장에서 프로모션을 되게 자주 했어. 어떤 프로모션이냐면 10명이 모이잖아? 10명 단체가 되는 순간 입장료를 20%로 할인해 줬었어. 입장료를 20%를 할인해 줬었어. 20%를 할인해 줬었어. 그러면 5,000원은 지금에 와서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극장 막 10,000원씩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타협을 해서 1만 원이라고 생각하자. 확인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 자, 영화로 갈 사람 하고 막 모았어. 그래서 최소 몇 명이 모여야 단체 할인이 유리할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문제야.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소 몇 명이 모일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지. 10명보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몇 명이 모일지 고민을 하는 거야. 10명보다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할인 받겠지. 누가 왜 정직하게 돈을 내고 들어가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모이게 되는 인원수 자체를 X라고 잡는 거야. 사람의 숫자야. 확인돼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전부 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랬지? 일단 정직하게 돈 내고 들어가 보자. 그러면 얼마야? 10,000원씩 X명이 돈을 낼 거지? 그러니까 100, 1000, 10,000 X가 정직하게 내고 가는 금액이 되겠네. 여기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사기를 쳐보자.
자, 사기를 치기 위해선 우리가 최소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10명 단체, 1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사기를 치는 순간 모자라는 인원수만큼의 돈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너네 몇 명이라고 사기칠래? 10명이라고 사기치는 게 제일 낫겠지? 왜 굳이 11명이라고 사기를 쳐서 한 명분을 더 낼 거야? 맞지? 그러니까 사기를 치게 될 때는 우리는 현재 인원이 무조건 최소 단체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내야 되는 금액이 10,000원씩 10명이 낼 건데 20% 할인을 받았으니까 80%만 낼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사기친 금액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얼마야? 8만. 그래, 8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사기치는 게 단체 할인이 더 유리하다 그랬지? 이 금액이 더 적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식을 만들 텐데 8만 원이 만 x보다 작게 만드는 x를 찾으라는 얘기지. 자, 지워버리고 나면 x가 결국 어떻게 돼? 8보다 크면 단체가 낫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 몇 명이 모이면 돼? 9명이 모이게 되면 그냥 한 명분 더 내는 게 유리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사기치는 문제들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66번 문제를 눈으로 봐봐. 66번 문제를 보니까 개당 1,000원인 물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데 개당 600원에 살 수 있지. 원래 정직하게 살려면 1,000원을 내야 되거든? 근데 인터넷에서 사면은 600원에 살 수 있게끔 사기를 쳐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을 사면 배송료 대신 3,000원이라는 추가 요금이 부과가 되겠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66번 문제는 사실 이 사기치는 문제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 계산에 가까운 문제야.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67번하고 68번 그 중에서 특히나 67번 문제로 한번 볼까? 68번 문제로 1인당 입장료가 9,000원인데 30명 이상의 단체는 입장료 20% 할인해 준대. 자, 근데 우리가 30명 미만이야 지금 현재 모인 인원이. 맞죠? 그러면 우리는 정직하게 입장하게 됐을 때는 9,000X1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사기를 쳐보자. 그럼 우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30명이라고 생각하고 사기를 치게 되겠지. 그러니까 9,000에다가 30을 곱해서 27만 원을 만들고 거기에 20% 할인해 줬으니까 곱하기 100분의 80. 그 금액이랑 정직하게 입장한 9,000X랑 누가 더 싸냐? 그거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에서 숫자만 바꿔서 써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게 사기치는 문제.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딱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야. 내가 여기서 딱 하나만 안 했어. 거속시. 거속시 하나만 딱 안 했어. 그게 개념편 여러분들 59쪽에 나와 있는 그 거속시만 안 했는데 거속시는 오늘은 안 하려고. 그냥 니네가 숙제 알아서 하려고. 한번 풀어봐도 되잖아. 저희 숙제 50 개념편 멍청아. 그래서 개념편 59쪽에 있는 거속시 문제는 오늘은 따로 건드리지 않을 거야. 왜? 이미 8개 했지? 여기에 내가 거속시까지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최소 4개가 풀어날 거거든? 12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앞서 했었던 방법들 가지고 거속시 문제들 한번 도전해봐.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문제 한번 더 풀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8가지 얘기들 해봤는데 실제로 추가된 건 요거 하나다.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추가된 거 요거 사기치는 거. 요거만 생각하면 돼. 정직하게 계산해서 할 거냐 사기칠 거냐. 확인되시죠? 네. 요거 하나만 새롭게 추가가 된 거야. 그리고 거속시 문제는 오늘 선생님이 설명 안 했는데 숙제로 같이 나갔지. 거속시 문제 우리 보통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었어? 그림 그려놓고 거리, 속력, 시간 3가지 정보들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식을 어떻게 만들까 하고 고민했었잖아. 맞아? 기억나? 날 리가 없잖아.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왜 네 하고 대답하고 있는 거야 습관적으로. 일단 대답하지 말라고 욕먹는다고 이렇게. 너도 맨날 대답만 하잖아. 줘봐. 그래서 거속시 문제들은 한번 푸는 대로 여러분들이 풀어봐. 다음 시간에 질문 받으면서 거속시 문제 한 번 더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빠진 거 몇 가지 유형들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남은 게 거속시 문제 남았고 원가정가 남았고 그 다음에 농도 문제 남았어. 어려운 것만 3개 딱 나왔어. 와. 거속시, 원가정가, 농도.
그리고 여기에 원래 조금 더 쳐주면은 의자수 문제 하나 더 남았고. 과부족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가잖아? 작년과 비교하는 문제도 있어. 작년과의 비교가 쉬울 것 같지? 생각보다 쉬웠어, 1차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골 때려. 부등식은 골 때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들 설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사기치는 문제 빼고는 다 했던 거 반복인데 쉬워. 오늘은 진짜 쉬운 것만 나왔어. 사기치는 것까지 해서. 이제 뒤로 남은 것들이,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해야 될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잔뜩 남아있거든? 근데 이미 했던 가닥들이 있으니 충분히 하겠지. 그때 욕을 얼마나 먹으면서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하리라고 믿어.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숙제 다시 한번 불러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죠. 일단 개념편 57에서 59까지 할 건데 거속시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봐. 59쪽에 있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유형편에서는 49쪽에서 시작을 해서 51쪽까지 할 거야. 유형편에서는 거속시 뺐어요. 개념편만 거속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숙제를 해가지고 옷이 돼. 오늘도 마찬가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있겠지, 사람인데. 그러면 일단 영상 올라갈 거잖아. 한 번 더 확인해. 어떻게 했구나, 어떻게 했구나. 근데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별표 쳐가지고 오겠지. 근데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모르겠어서 별표를 치는 거면 괜찮아. 근데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그냥 몰라 하면서 별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숙제 다 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르겠어. 별표를 쳐야 되는 상황이 왔어. 문제를 5번씩 써와. 5번으로 늘릴래. 활용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5번 정도는 써야 그래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아시겠죠? 네. 문제를 5번씩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최소한 내가 어떻게든 풀다가 뭔가가 막혔어. 막히는 데서 갖고 오면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째로 비워서 별표? 숙제 안 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네. 아무것도 없이 비워오지 말고 모르겠으면 문제를 5번 쓰고 만약에 계산하다가 중간에 막혔어. 그러면 막히면 지우지 말고 그거 막힌 부분까지 갖고 와.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 X가 뭐다라고 요거 한 줄 딱 적어놓고 아 선생님 적었잖아요. 이거 다 모르겠어요. 문제 5번 써오라고. 최소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아 선생님 그 다음에 아씨 모르겠는데요. 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그냥 인정. 근데 이렇게 딱 적어놓고서 모르겠어요. 별표 안 돼. 문제 5번 써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최소한 하루에 숙제를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들 자체를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할애를 할 수 있게끔 시간 배분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네. 노는 거 놀지 말라고 안 해. 놀아도 돼. 숙제 해놓고 놀아. 네. 숙제하고 노는 게 최고야. 일단 놀고 숙제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숙제 해놓고 놀아. 내가 뭐라 그랬게? 숙제해놓고 왜? 왜? 숙제가 더 중요하니까. 숙제가 더 중요하니까. 왜? 그게 더 좋으니까. 아니 숙제를 안 하면 내가 열받을 거니까. 네. 내가 오래 살려면 니들이 숙제를 해와야 된다고. 네. 알겠지? 오케이.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뭐 할 거냐? 문제 풀 겁니다.